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2의 네 번째 주제, 네이티브 정수 애니트와 애니인트입니다. C#9에서 도입됐고 C#11에서 인트 포인터와 완전 통합된 정수 타입이에요. CPU 아키텍처에 따라 32비트나 64비트로 크기가 결정되는 특별한 정수인데 언제 이걸 쓰고 왜 필요한지 IR 레벨로 살펴봅시다. 먼저 용어를 정리합시다. 워드 크기는 CPU가 한 번의 연산으로 다루는 가장 자연스러운 데이터 크기를 의미합니다. 32비트 CPU는 워드가 32비트, 즉 4바이트이고 64비트 CPU는 8바이트죠. 포인터 크기도 같이 결정됩니다. 32비트 CPU에서 포인터는 4바이트, 64비트에서는 8바이트예요. 한 줄 정의입니다. 애니트와 애니인트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포인터 크기와 같은 부호 있는 혹은 없는 정수예요. 64비트 프로세스에서는 64비트 정수, 32비트 프로세스에서는 32비트 정수로 동작합니다. 특히 네이티브 코드와 상호작용할 때 유용해요. 이 그림이 바로 그 플랫폼별 차이를 시각화한 거예요. 32비트 프로세스, 예를 들어 구형 iOS나 x86 환경에서는 애니트가 4바이트 정수로 동작합니다. 64비트 프로세스, 예를 들어 애플 실리콘이나 x64ARM64 환경에서는 8바이트 정수가 돼요. 같은 C# 코드가 배포 플랫폼에 따라 다른 크기로 실행되는 거죠. 포인터 크기와 완벽히 일치해서 네이티브 API와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기본 사용 예시를 코드로 봅시다. 아래 코드는 C#9 이상이면 컴파일됩니다. C#11 이후로는 애니트와 인트 포인터가 완전히 같은 타입이라 상호 대입도 자유로워요. 이 코드의 앞부분은 애니트 선언과 사칙 연산, 비교 연산, 리터럴 대입을 다루고 있어요. 17번째, 18번째 줄이 핵심인데 애니트와 인트 포인터의 직접 대입이죠. C#11부터는 캐스팅 없이 가능해요. 두 타입이 같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이 IL에서 애니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줄의 타입 선언이 네이티브 인트로 찍혀 있습니다. C# 소스의 애니트는 IL 수준에서 네이티브 인트라는 특수 타입으로 표현돼요. GT 시점에 플랫폼 워드 크기에 맞춰 확정됩니다. 9번째, 15번째 줄의 덧셈과 비교 연산은 일반 정수와 거의 동일한 명령어로 처리돼요. 특별한 변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9번째, 30번째 줄이 인트 포인터와의 상호 대입 부분이에요. C#11 이후로는 이 두 타입이 동일하기 때문에 IL 레벨에서 변환 명령 없이 바로 스토어됩니다. 이전 버전에서 필요했던 캐스팅 오버헤드가 사라진 거예요. 이 그림이 C# 소스 애니트 X A 플러스 B가 플랫폼별로 어떻게 다른 네이티브 기기와 명령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32비트 플랫폼에서는 32비트 더하기 명령, 64비트 플랫폼에서는 64비트 더하기 명령이 발행돼요. 같은 C# 코드이지만 GT가 플랫폼에 맞게 최적의 명령을 선택해줍니다. 이 코드가 C#9에서의 애니트 기본 동작을 보여줘요. 애니트 X 10 애니트 Y 20 애니트 Z X 플러스 Y처럼 일반 정수처럼 쓰지만 내부적으로는 플랫폼 워드 크기로 처리됩니다. 이 두 줄 IL이 간결하게 애니트 덧셈이 IL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의 add 명령이 플랫폼 워드 크기에 맞춰 동작해요. 32비트에서는 32비트 덧셈, 64비트에서는 64비트 덧셈 명령이 발행됩니다. C#11에서의 완전 통합, IL 수준 증명 파트입니다. C#9가 도입한 초기 애니트는 엄밀히 말하면 시뮬레이티드 뉴메릭 타입이었어요. 인트 포인터 위에 얹힌 가상 타입이었죠. C#11에서 진짜 같은 타입으로 통합됐습니다. 이 코드가 그 통합의 증거예요. 6번째 줄처럼 애니트 X 인트 포인터 변수 형태가 C#11 이상에서 캐스팅 없이 컴파일됩니다. C#9에서는 명시적 캐스팅이 필요했어요. 이제 두 타입이 완전히 호환됩니다. 실전 케이스 1번, p-invoke를 이용한 네이티브 함수 호출 예시입니다. 유니티 iOS 빌드에서 네이티브 플러그인이 제공하는 getCurrentTime 스탬프 같은 함수의 반환 타입이 포인터 크기 정수인 경우 이전엔 인트 포인터로 받고 조심해서 다뤄야 했어요. 애니트로 받으면 연산과 비교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비포 버전이에요. 첫 번째 줄의 DLL 임포트로 네이티브 함수를 선언하고 7번째 줄에서 인트 포인터 포인트 getCurrentTime 스탬프 괄호처럼 받아야 했습니다. 사측 연산이나 비교를 하려면 매번 인트 64로 변환해야 해서 번거로웠어요. 애프터 버전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반환 타입을 애니트로 선언하고 7번째 줄에서 그대로 애니트 변수로 받아 바로 사측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코드가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케이스 2번은 언세이프 포인터 산술입니다. 5번째 줄에서 언세이프 블럭 안에서 포인터 주소에 오프셋을 더하는 연산을 할 때 애니트를 쓰면 플랫폼별 포인터 크기에 맞게 자동 확장됩니다.
32비트에서도 64비트에서도 올바르게 동작해요. 이 IL에서 포인터 산술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9번째 줄 부근의 포인터 로드와 애닌트 오프셋 덧셈이 플랫폼 워드 크기에 맞춰 발행됩니다. 17번째, 20번째, 22번째, 23번째 줄 부근에서 최종 포인터 주소 계산과 역참조가 이뤄져요. 명시적 변환 명령 없이 네이티브 인트 덧셈이 바로 수행되기 때문에 런타임 오버헤드가 최소화됩니다. 케이스 3번, 유니티 IL2CPP와 버스트 환경에서의 애닌트입니다. 유니티 2022.3 LTS 이후의 IL2CPP 백엔드는 IL을 C++로 한 번 더 변환하는데 애닌트는 C++의 intptr 밑줄 T타입으로 매핑돼 자연스럽게 플랫폼 네이티브 정수로 처리돼요. 이 코드가 유니티 버스트 잡에서의 애닌트 활용 예시예요. 첫 번째 줄에서 버스트 컴파일 어트리뷰트로 잡을 선언하고 6번째 줄의 네이티브 어레이 포인터와 12번째 줄의 unsafe utility.memcp 호출에서 애닌트로 주소와 크기를 다룹니다. 애닌트를 쓰면 32비트와 64비트 모두에서 안전하게 동작해요. unsafe utility.memcp의 공식 시그니처는 첫 번째 파라미터 void 포인터 dst, 두 번째 void 포인터 src, 세 번째 long size입니다. 여기서 주소를 다룰 때 애닌트로 받으면 플랫폼에 상관없이 올바른 포인터 크기를 보장할 수 있어요. 함정 1번. 개발 머신이 64비트이고 32비트 배포에서 터지는 경우에요. 애플 실리콘 맥이나 윈도우즈, x64 개발 환경에서는 애닌트가 64비트로 동작하지만 구형 iOS 32비트 타겟에서는 애닌트가 32비트로 줄어듭니다. 개발 머신에서는 안 터지던 오버플로가 32비트 배포에서 터질 수 있어요. 이 코드가 바로 그 위험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줄에서 애닌트 누적 합이 32비트에서는 인트 최대값 21억을 쉽게 넘어가요. 64비트 개발 머신에서 테스트하면 문제가 없지만 32비트 배포에선 오버플로로 터집니다. 이 IL의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add.ovf 명령을 쓰면 오버플로 체크가 활성화돼요. 플랫폼별로 한계값이 다르지만 오버플로 발생 시 예외를 던져서 버그를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첫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처럼 확실히 큰 값이 필요한 경우 그냥 롱 64비트 정수를 쓰는 거예요. 애닌트는 어디까지나 포인터와 네이티브 코드 상호작용에 쓰고 일반 비즈니스 로직은 롱으로 일관되게 쓰는 게 안전합니다. 함정 2번. 유니티 일반 스크립트에서 애닌트를 남용하지 마세요. 첫 번째, 다섯 번째 줄의 예처럼 모노 비헤이비어 필드나 일반 로직 변수를 애닌트로 선언하면 크로스 플랫폼 필드에서 의도치 않은 타입 크기 차이가 버그를 만들어요. 일반 정수 카운터나 인덱스에는 인트나 롱을 쓰세요. 첫 번째, 다섯 번째 줄처럼 명확한 타입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인트나 롱은 플랫폼과 무관하게 크기가 고정이에요. 애닌트는 인터롭이나 저수준 코드에만 제한적으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함정 3번. 애닌트 연산 시 체크드와 언체크드 블록의 동작이에요.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 줄의 예시처럼 오버플로 감지가 필요한 누적 계산에서는 반드시 체크드 블록으로 감싸야 합니다. 플랫폼별 한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IL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서 체크드 덧셈은 add.ovf 명령으로 변환됩니다. 오버플로 시 오버플로우 익셉션을 던지고 언체크드는 일반 add 명령으로 조용히 레버라운드 돼요. 함정 4번. 유니티 iOS와 앱 프레임워크 상호작용에서의 주의점입니다. 다섯 번째, 12번째 줄 부분에서 유니티가 제공하는 getNative 핸들 같은 API의 반환 타입이 C# 코드에서는 int 포인터로 선언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C# 11 이후로는 nint로 받아도 완벽 호환되지만 오래된 프로젝트에서는 int 포인터로 유지하는 게 무난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줄 근처에서 마샬 클래스와 조합할 때는 int 포인터가 표준이에요. 인터럽 API 문서에 맞춰 일관된 타입을 쓰는 게 혼동을 줄입니다. 이 IL의 다섯 번째, 15번째 줄이 nint와 int 포인터가 IL에서 동일한 네이티브 인트로 표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C# 11 이후에는 두 타입의 IL이 완전히 같아요. 변환 명령도 캐스팅도 전혀 없습니다. 16번째 줄에서 반환값을 그대로 스토어하는 단일 명령으로 끝납니다. 성능상 두 타입은 완전히 동등해요. getNative 핸들의 반환 타입이 C샵에서는 int 포인터인데 IL에서는 네이티브 인트로 찍히는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두 타입이 IL 레벨에서 하나로 통합됐기 때문에 이름만 다를 뿐 완전히 같은 타입으로 다뤄져요. C# 버전별 변화입니다. 첫 번째, 8번째, 11번째 줄에서 C#9가 nint와 nuint를 시뮬레이티드 타입으로 도입하고 C# 11에서 int 포인터와 완전 통합해 IL 레벨에서 하나의 타입이 됐어요.
키워드 승격과 함께 인터롭 코드가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C#12와 13에서는 특별히 애닌트 관련 추가 기능은 없지만 스팬 오브 티 같은 언세이프 타입들과의 상호작용이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첫 번째, 8번째, 13번째 줄의 예시처럼 언세이프 블록 안에서 애닌트를 포인터 산술에 쓰는 패턴이 더 간결해졌습니다. 오늘의 정리입니다. 애닌트와 애니윈트는 프로세스의 포인터 크기와 일치하는 정수 타입이에요. 32비트 플랫폼에서는 4바이트, 64비트에서는 8바이트로 동작합니다. 6번째 줄 근처에서 언급했듯 C#11부터는 인트 포인터와 완전히 같은 타입이라 캐스팅이 불필요해요. 사용처는 인터롭, pinvoke, 포인터 산술, IL2CPP 저수준 코드로 제한하세요. 일반 비즈니스 로직은 int나 long으로 일관되게 쓰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수형 플로트와 더블, 데시멀을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